최근 정부에서 GTX 노선 연장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ABC 노선은 더 길게, DEF 노선 역시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신설되었습니다. 2033년에는 김포, 검단 시민들도 5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편하게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 형이 떠올랐습니다. 웹드라마 카지노의 호구형 말이죠. 도박으로 돈을 잃기 전에는 카지노 운영 대표인 차무식과 호영호재하다가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차무식에게 찾아가니까 차무식이 호구형에게 형 이름이 뭐지? 합니다. 겉으로는 호영호재 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이런 호구형을 보고 답답하신가요? 이 호구형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선을 보면서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A 노선은 그럴듯하지만 기타 노선은 좀 너무 현실성이 없거나 총선용 공약이라는 게 너무 대놓고 보였거든요. 5호선 김포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작년 7월부터인가 거의 반년 넘게 5호선 연장 노선 관련해서 서로 싸웠거든요. 김포는 인천 쪽 지나가는 노선을 한 개역만 지나가게 하고 인천은 인천 쪽 지나가는 노선을 3개역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역사 신설 관련해서 김포시와 인천시 간 갈등이 극에 달하니까 국토부 대강의에서 조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조정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기사 보면 김포 검단 시민들 2033년 서울 5호선 타고 출퇴근한다. 이렇게 제목이 뽑아져 있는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면 2033년까지 절대 5호선 연장이 안 됩니다. 제가 5호선 연장에 대해 반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 GTX-A가 약속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이 사진은 2018년 12월 27일에 있었던 GTX-A 착공식 사진입니다. 올해 3월 GTX-A 노선 중 수서 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하고 올 하반기에 운정역, 서울역 구간만 일부 개통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외곽에 있는 분들이 가고 싶은 역은 바로 여기 삼성역입니다. 이 삼성역까지 개통하려면 2028년에야 완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2028년도 개통한다는 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 GTX-A 노선이 예타가 언제 통과된지 아시나요? 바로 2014년입니다. 만약 2029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무려 15년 만에 완전 개통이 되는 거죠. 작년 12월,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죠. GTX-C 착공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즉 GTX-C는 이제부터 삽을 풀기 시작한 거죠. 경기도 양주 덕정역부터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신리, 삼성, 양재, 과천, 인덕원, 금정, 또 금정역을 분기점으로 상록수, 수원까지 연결하는 GTX-C에 대한 삽 푸는 작업이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삽 푸기 시작했는데 이번 1월달 정부 발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을 지나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거죠. 나라 곳간에 돈이 넘쳐난다면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저 역시 100% 찬성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죠. 충남 북부 생활권, 경기 남부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로의 진입이 수월해지는 것, 저 역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천안, 아산권,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서울로 올 일이 있는 분들은 상당수 이미 1호선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노선은 원래 이 이미지보다 더 깁니다. 청량리로부터 위쪽으로 창동, 의정부 지나 소유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연천까지 연장 개통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청량리역부터 시청역까지는 지하로 달리고 서울역부터 신창역까지는 지상으로 쭉 달리죠. 지금 보여드린 노선은 청량리역부터 충남 신창역까지 전 역사를 보여드린 것이고 이건 천안 방면 1호선 급행 노선도입니다. 청량리에서 가산 디지털단지역까지는 모든 역에서 정차를 하고 즉 거의 다 서울권이죠. 이후부터는 급행이라 띄엄띄엄 정차하게 됩니다. 옛날 거 이미지 갖고 온 거라 좀 오류가 있습니다. 1호선 천안행 급행 열차는 여기서 금천구청역에는 안 서고 의왕역에도 서지 않습니다. 즉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안양역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정거장을 논스톱으로 지나가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금정역에서 성균관대역까지도 하나, 둘, 셋 논스톱으로 지나가니까 지하철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행 구간은 직접 내비게이션을 켜서 속도를 재보니까 100km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또한 서울권 지하철 역사는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하고 종각 구간은 실제 역 간 거리가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달리고 싶어도 얼마 안 가서
정차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하철 역 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안역에서 직산역까지는 두 역 간의 거리가 6km, 직산역에서 두정역까지는 약 5km입니다. 그러니까 성안역에서 두정역까지는 두 정거장밖에 안 되지만 실제 거리는 11km나 되기 때문에 급행 지하철이 매우 빠른 속도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만큼 지하철이지만 지하철스럽지 않은 속도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안 주민분들이나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1호선 급행철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잘 이용하긴 하지만 수도권, 특히 이 서울권처럼 지하철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많은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GTX-C를 수원에서 천안 아산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나라 곳간에 돈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죠. 물론 이 GTX-C를 천안 아산까지 연장함에 있어서 기존 GTX 공사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호선 서울역 아래로는 전부 지상 구간이므로 1호선 수원역에서 아산역 구간까지도 전부 지상 구간입니다. 즉 터널을 새로 파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없으니까 대폭 공사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열차만 투입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노선이 깔려 있고 이 노선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터널을 뚫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걸까요? 어찌되었든 이 철도 사업은 다 완공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철도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해당 구간에 투입을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향후 지속적인 세금 낭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GTX-B 연장 노선을 보고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존에는 남양주 마성역까지 였는데 이거를 이번 발표에서 춘천시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죠. 결론적으로 여기 연장도 기존에 있는 경춘선을 활용을 할 텐데 즉 이미 선로는 깔려 있으니까 열차만 새로 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춘천시까지 GTX-B가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강원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에 더 급속도로 빨려들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방대학 몰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처럼 대학 문 닫으니까 상권도 초토화가 되고 상권이 초토화가 되니까 젊은 인구는 더 급속도로 외부로 유출되는 거죠. 전 냉정하게 이 지방대학 몰락,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현실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매번 뉴스 기사에서도 지방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기사 내보내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대책은 명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 지방 소멸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수도권 초고도밀집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철도 연장이 되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GTX 노선의 충청도 강원도로까지의 연장 사업이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GTX-A 노선의 사업비는 5조 6천억, GTX-B의 사업비는 6조 4천억, GTX-C 노선의 사업비는 4조 6천억, 합계 16조 6천억입니다.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죠. 또한 GTX-D는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잘 보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한정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번 정부 발표한 대로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지나 삼성을 지나 팔당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강원도 원주까지 여기서 더 나아가 Y자 노선으로 인천공항까지 연장을 한다면 이 2조 2천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 부족은 약 60조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60조나 세금이 덜 거친 거죠. 기업 사정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도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세수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꿀까요?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작년에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려 쓴 금액이 117조가 넘습니다. 이자만 1,506억이라는데 일시 대출금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어찌되었든 이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그만큼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김포 5호선 연장 관련한 것도 한번 볼까요? 현재 5호선은 방화역이 종점인데 이를 장내역, 시내폴리스역, 풍무역을 지나 인천 검단 쪽 두 곳을 지나서 김포 신도시까지 연결한다는 게 이 5호선 김포 연장안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인천시와 김포시가 다퉜던 사안입니다. 인천은 최대한 인천이 속해 있는 지역에 많은 역을
정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포는 직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대광위에서 조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원래 인천 시한대로 하면 인천 쪽을 더 경유해서 가야 하니까 사업비가 3조 1,700억 원 최대로 드는 것이고 김포 시한대로 가면 2조 7,900억이 들어서 인천 시한 대비 사업비가 약 3,800억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3,80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은 인천시가 주장하는 11개역, 김포시가 주장하는 9개역을 잘 절충을 해서 10개로 조정을 했고 이로 인한 사업비는 3조 70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김포시와 인천시가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노선 간에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어서 국토부 대광위에서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호선 확정 노선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김포시에서 이러한 플랜카드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5호선 연장, 대광위는 주저 말고 즉각 직권 중지안 확정하라. 하지만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이 24년 1월 달에 대광위에서 내놓은 것은 조정안이지 확정안이 아닙니다. 기사 큰 제목에는 5호선 연장안 올 상반기 확정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래 자세히 보시면 확정이 안 되면 지연 불가피라고 적혀 있죠. 인천은 원래 인천 쪽에 세 곳 정차해달라고 했다가 조정안은 두 곳으로만 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인천이 이 조정안을 가만히 수긍할까요? 인천 시민들도 반대를 할 것이고 인천을 소재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조정안을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 본인표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정치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1월 31일자 기사인데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에 이은 3위 도시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갈 것이 확실시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 서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50만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62만 명이 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2군 8개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인천 서구의 인구 증가율이 독보적으로 눈에 띕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인구가 8만 명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구가 급증한 것은 검단 신도시 영향이 제일 크죠. 공항철도 계약력 사진입니다. 다른 노선에 비해 부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여기도 지옥철입니다. 공항철도를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여행 갈 때 타시는 분들은 이 공항철도를 설레는 공간으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출퇴근하는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인천 시민분들이 다 계양역까지 와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양역에서 공철을 타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굳이 9호선을 안 갈아타도 마곡이나 DMC, 홍대 입구, 공덕, 서울역 등 핵심 요지를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 중에서도 초알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천 서구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이와 더불어 인천시도 인구가 증가하자 현재의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바뀝니다. 2026년 적용된다고 하고요. 원래 이 영종도하고 제물포구의 일부가 현재의 중구이고 이 내륙 중구 위쪽이 현재의 동구인데 이 영종도 쪽을 다 영종구로 분리를 하고 중구 지역과 동구 지역을 합해가지고 제물포구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전부가 인천 서구였는데 검단 신도시가 커지니까 서구하고 검단구를 분리하는 거죠. 이런 서구의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지하철역 역사 증대 요구가 또 뭐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무조건 이번 대광위의 5호선 연장 조정안을 끝까지 반대를 하겠죠.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분들은 무조건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대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론적으로 시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 관련된 사안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기에 그 누구도 쉽게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철도 관련 사업 자체가 그만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사 제목만 딱 보고 5호선 2033년에 들어오네? 투자해볼까? 하고 단순하게 고려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번 GTX 노선 연장 발표 관련하여 특히 EF 노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GTX-D는 안 그래도 원래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지나 용산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걸 강남으로 연결을 하고 멀리 나아가 원주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또 Y자 노선이 돼서 강동구도 지나고 결론적으로 팔당까지 간다고 하네요. 또한 서쪽을 봤을 때는 여기 역시 Y자 노선으로 바꿔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연결을 해서 결국 D 노선이 인천까지 연결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노선까지 인천을 가겠다라. 물론 D와 E는 같은 선로를 공유를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로를 공유를 한다면 열차 하나당 수용 인원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그만큼 열차의 효율성이 안 나오겠죠. GTX E 노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뭐 가정, 작전,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아니고 등촌도 주거 지역이고 DMC는 그래도 그나마 일자리가 있고요. 연신내, 평창, 뭐 광운대, 신내 등 다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D 노선도 삼성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아니죠. 물론 여기도 경강선을 그대로 활용할 것 같긴 하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예타가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이는 결론적으로 계속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F 노선은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F 노선도 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라 불렀는데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라 불립니다. 이 노선은 진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정부와 원수 관계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약들은 명백하게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을 겨냥을 해서 내놓는 정책들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치의 의견 대립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국민들의 행복?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당선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팩트입니다. 정치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GTX-C 천안 연장 확정, 땡땡 아파트 눈길. 이것만 보았을 때는 진짜 천안까지 GTX가 바로 뚫릴 것 같은 느낌이죠. 기사를 보면 한국철도공사 통계에 따르면 1호선 전철 중 하루 승하차 인원 13,000여 명으로 평택, 천안, 아산 역사 중 최고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두정 역세권 아파트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땡땡건설이 서북구 두정동 신두정지구에 분양 중인 땡땡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GTX-C 노선 확정이 발표가 된 직후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 부동산에는 이와 관련한 수요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정말 뉴스 기사일까요? 아니면 광고일까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오전에만 전화 15통, 실제 거래도 GTX에 들썩이는 평택. 이 기자는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한 내용일까요?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선거 전 또는 부동산 계약 전에는 다 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거 후나 계약 후에는 누구세요?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인 것이고 그 고려 대상에는 국가 및 정부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GTX 연장이 미리 될 만한 곳에 일찍 들어가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을 대충 기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곧 개발될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오류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을 믿지 마십시오. 그로 인한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